하이, 잘 있었어? 오늘은 문득 내가 PD, 다큐멘터리 제작, 이런 쪽 얘기가 자기랑 하고 싶어서 그래서 연결했어. 자, 최근에 그 KBS 사장님으로 조대현 사장님이 취임하셨잖아. 그 조대현 사장님하고 지금 KBS 사장, 이 언론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자리야. KBS 사장이라는 자리가. 그런데 보통 분들도 충분히 느끼겠지. 그 막강한 자리라는 건. 그분의 삶하고 내 삶이 한 10년 더 된 과거에서 잠시 서로 겹친 적이 있거든. 그리고 그게 내 나름대로의 PD 생활의 어떤 중요한 계기였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같이 세계는 지금 취재 여행을 갔어요. 첫 번째, 내가 어디선가 얘기했나 모르겠다. 내가 KBS LA 지국에서 4년 동안을 일하고, 4년이면 내 평균보다는 좀 긴 거였어. 그때 LA에 폭동이 일어났었어. 폭동이, 라이엇이.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또 나중에 할게. 그래서 4년 동안 일하고 나와가지고 개인 프로덕션 같은 데서 있다가 세계는 지금의 미국 대륙의 전체 계약을 맺은 거야. 외부 제작 계약을.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만든 작품이 블랙 허크의 생존이라는 제목의 그건데, 그때 이제 지금 사장님이 되신 조대현 사장님께서 그때 프로듀서였어. 그냥 PD였어. 근데 CP였던 것 같아. 그때 Chief Producer 이런 뜻으로 PD 중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였지. 근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현장을 취재한 현장 출신의 PD 출신으로는 조대현 사장님이 아마 첫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 아주 고상하고 차분한 선비 같은 과야. 그리고 인기도 대단해, 부하 직원들한테. 그래서 아주 참, 나도 귀한 기회가 있었던 셈이지. 그분하고 같이 취재 여행을 갈 수 있었다는 게. 자, 내가 무슨 재주로 세계는 지금의 미주 지역 첫 외주 제작자. 세계는 지금이 밖에 하청을 준 첫이야. 미주고 어디고 떠나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본국에서 KBS에서 취재 촬영팀을 그냥 매 타픽이 있을 때마다 미국에 내보내다가 이제 우리 현지인들한테 처음으로 계약을 한 거지. 그래서 또 내가 그걸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때 내가 4년 동안 LA 지구에서 있을 때 본국 KBS에서 3년 기한으로 나와서 근무하신 정선원 국장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편성국장가가 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속한 프로덕션에서 내가 제작하는 조건으로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첫 작품이니까 정선원 국장님이 자기 밑에 있는 PD를 한 명을 보내신 거야. 이 친구들 하는 것 좀 보고, 그리고 좀 옆에서 도울 일 있으면 도우라고. 그러니까 상관의 지시를 받고 오신 거야. 그때 조대현 PD님이. 그래가지고 나하고 콜로라도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지. 자, 타픽은 뭐냐? 콜로라도지. 콜로라도. 정확하게 발음하자면. 콜로라도의 제일 알려진 도시 덴버에서 2시간 남쪽으로 자동차로 거기에 블랙 호크라는 검은 호크가 매 검은 매 블랙 호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게 광산촌이었어요. 근데 어디나 그렇듯이 광산이 문을 닫고 이제 폐광촌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야. 그래서 이러다가는 도시가 지도에서 이제 없어질 위험에 처한 거지. 그래가지고 그 작은 마을의 시의회가 시티 카운슬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하면 덴버 시에는 도박장이 없으니까 제일 가까운 데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도박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카지노를 설치하는 시의회 법안을 통과시켰어. 그래가지고 몇 명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카지노를 지은 거예요. 물론 그때도 이미 이렇게 하다가는 범죄가 많아지고 교통체증이 생기고 여러 부작용이 있을 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도시가 살아남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제목이 블랙 호크의 생존 비결 해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손님들이 많아질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가 심해질 거다. 또 주민들의 반응 이런 거가 이제 다 재료가 돼가지고 이제 다큐가 만들어질 거야. 세계는 지금의
첫 번째지. 첫 외주 제작자인 우리에게는 첫 번째 작품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세 명이 같이 갔어. 촬영해주는 젤이라는 내 후배 방송인이 갔고, 그리고 이제, 조대한 PD님. 비행기 타고 이제 덴버까지 간 거야. 그래가지고, 날아가는데, 근데 이분이 아주 신중한 분이시거든. 한참을 날아가던 중간에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최 PD, 예, 최 PD는 왜 촬영 기획안이 없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말도. 아니, 촬영을 나가는 PD가, 이게 내가 책임자 PD인데, 촬영 기획안이 없는 거야. 보통 한국에서 이제 여기 찍으러 오거나, 이제 내가 어떤 때는 내가 프로듀서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코디네이터처럼 도와주는 때도 있는데, 촬영 기획안을 그냥 꼼꼼하게 다 만들어 와가지고 그대로만 찍자고 어떤 때는 우겨가지고 여기 현실 감각하고 어긋나는 문제도 있고 할 정도로 그게 없다는 건 기본 상식이 안 되는 거야. PD로서는 난 없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상관의 지시를 받고 오셨으니까 여보쇼 하고 강하게 말하진 않으시고 또 워낙 본인이 그러시니까 차분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야. 촬영 기획안이 어디 있는 거야? 어디냐 있냐는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핑계가 뭔가 하면 저는 현지의 상황을 가능한 한 오픈 마인드로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취재 나아갈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럴싸하지 나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사람마다 이렇게 틀려. 어떤 사람들은 그 프리 프로덕션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윙잇 한다고 그러지. 현장 박치기라고 할까? 윙잇, 날개라는 뜻의 윙잇. 나는 윙하는 타입이야. 이게 다들 근데 나는 좀 심했지. 근데 결과적으로는 하여간 다 잘 끝나긴 했어. 타입을 얘기하는 건데 타입을 내 친구가 사람마다 자기 타입대로 사는 거란 말이야. 타입대로 접근하고 물론 계산해야 되지만 내 친구 중에 청담동에서 인천공항까지를 왕복하는 아주 고급 리무진 버스를 한 90대를 가지고 있는 그 운수회사를 하는 내 친구가 있어. 고등학교 동창이야. 그 친구하고 하루는 저녁 때 흑맥주를 마시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너 이런 거 아니야? 뭐? 이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일이 없어서 레이오프를 당해도 휴직 상태가 돼도 그래도 택시를 안 모신다는 거야. 택시는. 그리고 vice versa. 그 거꾸로 반대로도 택시를 모시는 분들은 일이 없어서 이럴 때도 버스는 운전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왜 그런 줄 아냐는 거야, 나한테. 나는 그걸 한참 생각하다가 나는 그걸 깼어. I cracked it. 자기도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럴까? 같은 운송수단이야. 손님,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거야. 자동차체의 크기는 좀 다르지. 버스하고. 그리고 승객의 숫자도 좀 다르고. 그러나 여전히 운전하는 일이야. 근데 왜 서로 바꾸지 않을까? 버스와 택시가. 그거는 버스는 딴 생각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 그냥 매일 가는 그 코스에 같은 정거장을 하나씩 가면 되는 거야. 머리를 크게 쓰고 매일 변화를 이렇게 변화 속에서 살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나 택시는 그날 틀려. 어제는 어느 그 코너가 좋았더라. 거기 한번 다시 가볼까? 오늘 어디에서 출발? 어디 호텔 앞에서 기다리는 게 제일 좋을까? 택시는 정해진 루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알잖아. 어떤 사람들은 루트가 딱 있으면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최고를 해내. 자신의 최고를. 어떤 사람들은 루틴 속에서는 내가 아까 루트를 했냐. 루틴 속에서는 숨 막히는 거야. 그렇게 타입이 틀린 거지. 어떤 사람들은 미리미리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인생도 보면 변호사나 의사나 교수 같은 길을 가는 그런 분들은 다 자기가 프리 프로덕션을 잘 한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없으니까 뒤죽박죽 그냥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살아왔지. 아마 지난 한 20년은 다큐 만드는 일은 계속돼 왔던. 우리 얘기가 좀 신나질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 여기서 우리 잠깐 심호흡 한번 하고 가자. 깊게 천천히 들이쉬고 잠시 홀드 했다가 깊게 천천히 내쉬는 거야. 이빨은 다물고 입술은 약간만 열고. 자, 어디까지 얘기했지 우리? 내가 말이에요. 이 나하고 완전히 타입이 다른 그런 PD랑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는 기회가 한 번 있었어. 와, 그 얘기를 내가 해보자 한번. 자, 그런데 그때 이제 내 그 후배 중에 촬영도 하면서 이렇게 일을 그 친구가 연결해 왔어요. KBS에서 본인이 KBS에 있었지? 그럼 그래가지고 청와대도 출입하고 그러는 굉장히 촬영 카메라맨으로는 굉장히 탑이었는데 미국으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 일하던 그 KBS의 동료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에서 지키는 뭐 이런 그런 일을 많이 연결해 왔는데 이번에는 아프리카인 거야. 루안다 기억나? 자기 기억 못할 거다. 벌써 한 십몇 년도 훨씬 더 전 얘기인데 지금도 그 나라는 있어. 루안다라는 나라는 REWANDA 루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그 옛날에 그 불란서에 프랑스의 식민지여가지고 지금도 얼굴이 까만 분들이 다 프렌치를 말하는 거야. 불란서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엔 그게 쳐다보는데 되게 어색하더라고. 완전히 얼굴이 검은 분들이 프렌치를 해야 되니까 잘 어울리지 않더라. 언젠가 내가 무슨 은행에서 일하는 분인데 미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it looks kind of funny to watch you speak Korean so fluently. 야, 당신 같은 그 서양 사람이 한국말을 이렇게 뭐 사투리까지 하는 거야. 농담까지. 그러니까 참 보기가 참 funny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너 같은 동양 사람이 영어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도 funny하대. He gave it right back to me. 나한테 금방 되돌려주더라. 근데 이제 그래서 아프리카를 가게 된 건데 거기에 내가 잠깐 좀 창피한 고백이 하나 있어. 내가 그래서 이 후배가 선배 우리 아프리카에 갑시다. 한국에서 한 명이 날라올 거래. 그래가지고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공항에서 거기서 합류해가지고 루안다로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루안다가 왜 갔냐 하면은 그때 얘기했지. 후투족하고 투시족이라는 두 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뭐 완전히 우리식으로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싸우는 거야. 서로 죽이는 거야. 350만 명이 죽었어. 그때 350만 명이. 엄청난 거였어. 그때. 우리가 보면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가. 근데 거기 현지인들을 통역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코가 어느 한쪽은 후투인지 투시인지 어느 한쪽은 코가 약간 메부리 코 같은 식으로 됐더만.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일부에서는 서로 섞여서 사는 부부도 있고 한데 그게 얼마나 큰 시련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우선 남자들이 거의 다 이 머쉐리라고 하지. 머쉐리. MACHET이지. 머쉐리. 긴 칼을 가지고 다녀. 뭐 포장도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 숲길 같은 거를 가면서 풀도 이렇게 뭐 잡풀 같은 것도 치면서 길을 내면서 가야 하고 아니면 바나나니 뭐 열매 같은 거 높은 가지를 쳐서 따가지고 먹어야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살상 무기가 그야말로 휘두르기만 하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긴 칼을 대낮에도 들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와, 뭐 그때가 십몇 년 전이니까 지금 또 많이 더 나아졌을지 정말 겁나더라고. 눈빛 같은 데서도. 근데 그 중에 이제 케냐 나이로비에서 우리가 한국 거기 뭐 한인회장 하시는 분인가 하여간 그분 댁에 가서 며칠 머물렀는데 하인들이 한 6-7명은 되더라고. 현지 흑인들이. 그러면서 뭐 애 학교만 데려다주는 운전, 뭐 집안 쓸고 닦는 청소, 요리를 돕는 뭐 누구, 뭐 이래가지고 대여섯 명, 워낙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데 그냥 내 눈에는 너무 인권 존중보다는 너무 하인 부리는 것처럼 부리시더라고, 우리 한국 분들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내가 그 아프리카를 갈까 말까 사실은 좀 망설였어. 이게 좀 너무 막가판 같은 데라서 그랬는데, 그때 내가 사귀던 그때 내 옆에 있던 여자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약간 망설이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당신 기자 맞아? 물론 그때 이미 내가 미국 안에서는 뭐 여행 많이 하면서 다큐 찍고 뭐 기자랍시고, 최 기자, 최 PD. 당신 기자 맞아? 내가, 그게 나한테 자극이 됐어. 이런 걸 인정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썩 내키는 일은 아닌데, 그 말이 나에게 또 결정을 도와주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용단을 내려서 갔지. 그런데 후배도 그랬어. 선배, 이거 지금 일이 들어올 때 지금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아프리카 가보겠습니까? 그게 나의 첫 번째 여행이었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그냥 우스갯소리로 OPM으로 여행하는 게 최고라는 거야. OPM으로 여행하는 게. 이게 에크로님이야. 앞에 그 철자 레러만 따가지고 단어를 조합해 만드는. OPM이 뭐야? O, other, P, people's, M, money. 다른 사람의 돈으로 하는 거야. OPM. 나 자신도 실제로 내 돈 들여서 관광 가는 것보다는 취재나 이런 때 결국 경비 다 나오는 거 갖고 가서 거기서 관광까지도 잠깐 곁들이면 그게 최고야. 관광만을 위해서 어디 가는 것보다. 자, 그러니까 그때 그 여자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한마디 한 것이 또 내 결정을 도와줘서 내 아프리카 가게 되는데, 야, 거기 또 가서 등골 오싹한 얘기들을 이제 조금씩 이따 할게. 그런데 우선 이 친구가 이 그림을 그려요. 서양 화가예요. 화폭도 엄청나게 커. 그러니까 나보고 아프리카 뭐 갈까 말까 하고 앉아있는 나보고 당신 기자마자 하고 말에 침을 꽂아가지고 내가 벌떡 일어나게 한. 그 친구하고 만난 것도 참 묘했어. 우리가 남녀가 만나는 뭐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흔하지 뭐 길에서 뭐 파티에서 뭐 친구의 소개로 뭐 같이 나가는 클럽이나 교회 뭐 하여간 이런 데서들 만나겠지. 물론 이 친구하고 나도 LA에서 그때 흥구라는 친구의 다운타운 그 아파트에 그 여러 타입의 사람들이 만나서 둘러앉아서 얘기하는 기회가 많았던 시절이 있어.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 한때 그런 시절이 있잖아. 그때 뭐 사진작가, 뭐 화가, 하여간 그런 친구들 해가지고, 내 친구, 이래가지고, 또 우리 후배들 몇 명, 한 10명쯤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당시에 자주 그랬듯이 앉아가지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자유롭게 하는데 다 같이 좀 오픈 마인드도 많고 뭐 예술 쪽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도 잘 되고 그랬어. 근데 불쑥 중간에 이 친구가 이제 그래서 내 여자친구가 됐던 그 중에 서로 모르던 때야 그때는 모르는 때인데 이제 앉아서 한 3, 40분 얘기한 거 외에는 근데 불쑥 나한테 그러는 거야. 최원영 씨, 당신 말띠지? 그러니까 뭐 내가 앞에 얘기했는지 내가 말띠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다는 말이 당신은 정말 말처럼 열심히 뛰어왔는데 You missed everything. You missed everything. 다 놓쳤다는 거야. 다 놓치고 왔다는 거야. 보통의 경우에 누가 이런 말 하면 제일 먼저 첫 리액션이 뭘까? 기분 나쁜 거지.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 날 언제 봤다고? 당신 날 얼마나 안다고? 감히 내 지나온 삶을 한 방에 그냥 그렇게 처분해버려? You missed everything. 다 놓쳤다고? 근데 그 친구 얘기를 잠깐 하자면 그 친구가 그때 이제 그날 밤에 나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전에 그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이었던 모양인데 근데 그분이 항상 자기한테 그랬대. 좀 내려놔. 야, 좀 내려놔. 맨날 그러셨대. 근데 살았을 땐 그걸 별로 알아 깨우치지 못했나 봐. 그걸 나한테 이제 이렇게 또 전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누구한테서 받고 그걸 우리가 꼭 그 사람한테 보답하는 게 아니라 우린 다른 사람한테 또 보답하는 거지. pay forward란 말이 있잖아. 그 얘기 또 나중에 하자.
얘기가 너무 옆으로 새면 본론으로 돌아가기가 힘들어. 나도 이고가 센 사람이고, 요새는 이고를 많이, 이고가 뭔지 보고 나니까,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만 해도 내가 굉장히 뭐 기자 오래 하고, 신문 기자 오래 하고, 신문 기자 오래는 안 했어요. 신문 기자 하고, 비디하고. 그때 굉장히 내 나름대로는 이고에 차 있는 때인데, 나는 한 가지 좋은 점이, 필요할 때는 이고를 옆으로 내려놓을 줄 알아. 나는 배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고 때문에 배우질 못해. 자기보다 잘난 사람 옆에 가는 게 싫거든. 그게 자기 이익인데 결국은. 나는 그래서 금방 그랬어. 그 여자한테. 일어납시다 우리. 우리 나갑시다. 그래서 거기서 걸어 나왔어. 우리는. 중간에서 그냥. You missed everything. 당신 난 놓쳤잖아. 그때 내가 나갑시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 이 친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 자기 동료 화가가 유럽 가면서 몇 달 동안 그 살라고 열쇠 주고 간 그 다운타운에 옛날 창고 같은 거를 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화가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고친 그런 거기 가가지고 실제로 한 2박 3일, 3박 3일쯤을 같이 있었어. 그 순간부터 계속 연결로. 그렇게 만난 게 좀 희한하지. 자, 이젠 아프리카 얘기를 좀 하자. 참. 근데 이 아프리카 하니까 또 나한테 갑자기 무슨 조크가 하나 떠올랐어. 이 우스갯소리인데 들을만해. 한번 해볼게 내가. 기억나는 대로.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건설부 장관이 그 불란서의 그 건설부 장관하고 불란서에서 회담을 끝내고 나서 이제 불란서 장관이 아프리카 장관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뭐 같은 건설부 장관인데 뭐 하나는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고 하나는 불란서긴 하지만 근데 이 불란서 장관 집이 너무 저택인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프리카 장관이. 당신의 나라가 굉장히 부자 나라인 거는 물론 나도 익히 아는 바인데 그래도 그렇지 장관이라는 그 공무원의 봉급으로 이런 저택을 어떻게 살 수가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불란서 장관이 귓속말로 가르쳐 드릴까? 그러니까 아프리카 장관이 예. 창문 쪽으로 데려가더니 2층에 창문 쪽으로 데려가더니 저기 저 고속도로 보이시오? 아프리카 장관이 예 보입니다. 저거 내가 정부에다가는 건설부 장관이니까 정부에다가는 3억 달러를 그 청구하고 저거 2억 달러밖에 안 되게 내가 끝냈거든 공사를. 1억 달러가 남은 거야. 그래가지고 집을 진 거야 그 돈으로. 아프리카 장관이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한참의 세월이 흘렀어. 이제 불란서 장관은 이제 이미 장관 관둔 지도 오래됐어. 우연히 아프리카를 여행하는데 자기가 그때 집으로 초대했던 그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를 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건설부 장관이 지금도 건설부 장관이래요. 그래서 반가워서 불란서 장관이 연락을 했더니 옛 장관이 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야 또. 그랬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집으로 초대받아 갔어. 그런데 이건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장관 집이 자기 불란서에 있는 자기 저택 저리 가라 수십 배 의리 어마어마한 궁전을 저택이 아니고 저택 정도가 아니고 하도 의아해서 프랑스의 불란서 장관이 물어본 거야. 아니 당신 나라는 아주 가난한 작은 나라에서 당신은 장관 월급으로 어떻게 이런 궁전을 짓고 사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불란서 장관이 했듯이 입을 갖다 대고 이번에는 자기가 가르쳐드릴까? 불란서 장관이 예. 그러니까 아프리카 장관이 데려가는 거야. 창문 앞에 딱 서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그때 나한테 가르쳐준 그것 때문에 나는 거기서 배워서 눈이 떠졌던 겁니다. 아니 내가 뭐라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당신이 그때 창문을 내다보면서 그랬죠. 저 고속도로 보이시오? 저거 3억 달러 청구하고 내가 2억에 끝내서 차에 내가 집진 거이다. 그랬었잖아. 그랬죠. 그 방법, 바로 그 방법. 그 불란서 장관이 아직도 갸우갸우한 고개를. 아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긴 고속도로 하나 없잖아.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때 아프리카 장관의 말이. 바로 그거예요.
That's precisely the point. That's precisely the point. 바로 짓지도 않은 거야. 아예 3억 청구하고 2억에 끝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안 져버린 거야. 얼마를 청구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아프리카식의 좀 막가파 접근이라는 거지. 자, 이제 도착을 했어. 루안다에 내가. 그때 서울에서 온 PD랑 합류를 해가지고, 케냐 나이로비 국제공항에서 합류를 해가지고, 그 한국 사람 집에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루안다로 왔어. 그래가지고, 그 호텔인지 모텔인지 하여간, 뭐, 길도 그렇고, 허술하게 짝이 없고, 도로에서부터, 공항에서부터, 수도가 이름도 까먹었다, 지금. 기억이 지금 날만도 한데.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모텔인지를 들어갔는데, 내 방에 탁 들어갔는데, 짐을 탁 놓고 올려다보는데, 거기에 완전히 껍질 벗겨진 것 같은, 아주 피부가 나와 있는 그 핑크빛의 그 살 같은 덜렁덜렁한 도마뱀이 탁 붙어 있는 거야, 천장에. 와, 내가 시끄러워가지고, 도로, 사무실에 와가지고, 나 저거 잡아주든지 방 바꿔주라.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냐, 그러면서 시큰둥하면서, 불평하면서 다른 방에 열쇠 주더라고. 이 시작부터가 그랬어. 시작부터가.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등골 오싹하는 경험이. 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한 일이 뭐였지? 거기에 350만 명이 우리 좀 너무 뒤끝에 갔어. 근데 죽어나가가지고 그 피난민들, 살상의 킬링 존을 벗어나가지고 자기 고향을 놔두고 길 떠나는 옆 나라 같은 데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데안도 가고 콩고도 갔어. 자일이었던. 그런데 그 행렬들, 거기 UN 그런 구호 차량들, 각 NGO들. 근데 거기서 내가 제일 깊게 인상받은 게 뭔 줄 알아? 거기서 내가 제일 깊게 인상받은 게 국경 없는 의사회야. 내가 그때 갈 때까지만 해도 말로만 듣고 그냥 신문 같은 데서 기사로만 봤지. 이 국경 없는 의사회, Doctors Without Borders, 거기에 친구들 보니까 주로 유럽에서 온 백인들인데 파란 눈에 금발에 그냥 늘씬하고 그냥 배우 저리 가라 그렇게 잘생긴 그런 젊은 의사들이지. 그야말로 젊은 의사들이 옆에 에비앙 식수는 꼭 갖고 있더만. 그건 중요하니까. 물은 깨끗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그야말로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지옥처럼 코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새까맣게 먼지로 뒤집혀진 그런 애들과 어른들이 그냥 섞여가지고 행렬을 쫙 이루는데 거기에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일일이 아이디 손목뒤, 신분증명 손목뒤, 병원에 가면 해주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 하나 만들어주고, 그런 애들 다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이야, 정말 천사들을 보는 기분이더라고. 내가 이 지구에서 살아가면서, 천사들은 저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거를 자주 본 적이 없는데, 유럽에서 온 백인 젊은이들을 보면서, 천사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그냥 들더라. 내가 이렇게 과장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자, 이제 거기 갔단 말이야. 갔는데 이 한국에서 온 PD라는 양반이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 그냥 빼꼼하게 보나마나 주로 젊은 여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여자분들이 많이 종사하는 방송 작가, 재치 있고 머리 좋은 친구들이겠지. 그런 친구들이 써준 확률이 높아. 대개 PD들이 자기가 쓰는 PD 거의 없다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갖고 와가지고는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자, 이 피난 행렬, 끝도 없는 피난 행렬, 그 중에 일부 럭키한, 행운 좋은 친구들은 이제 UN 차량 같은 데 올라타는 거야, 뒤에.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 거고, 나머지는 걷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위급한, 노약자나 어린애들이 이제 그런 걸 타고 그래. 그런데 이 PD가 나한테 뭘 요구하느냐 하면은, 저기 국경 없는 의사회, 거기 이렇게 피난민들 이렇게 다 검사하는 그 친구들한테 가서, 한 가족을 골라서 포토제닉한 사진에 좋을 한 가족을 골라서 한 4-5명 가족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들만을 쫓아갈 수 있게 차량을 만들어 따로 배치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팔로우하면서 촬영해 나가겠다는 거야. 무슨 드라마처럼.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야, 이 친구 정말 같네. 아무리 싸워봐야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준 친구이기 때문에 난 선불을 요구하거든. 항상 선불 받았어. 그래서 LA에 두고 갔어. 그거 나중에 문제돼가지고 도로 그 돈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내가 또 이 친구의 뒤처리를 했지만 그것도 얘기가 왔다 갔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I'm hired야. 나는 내가 고용된 거니까 할 수 없지 뭐. 그래가지고 갔어.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그래서 그 유럽 거기 의사한테 젊은 의사한테 앉아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했지. 그랬더니 앉은 채로 서서 얘기하는 나를 딱 올려다보면서 한심한 표정으로 그렇게 친절한 천사 같은 친구들이 그중에 하나가 한심한 표정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어느 한 가족을 고르거나 특별 차량을 제공하거나 그런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당연하지. 근데 전해줬어. 나 창피만 준 거야. 그 사람.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들 갖고 나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야. 사전에 준비도 최대한 하도록 하고 또 현장에서는 현실을 보고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우리 조대현 사장님께 그때 PD님께 내가 드린 핑계는 핑계뿐은 아니야. 일리가 있는 거야 거기에도. 내가 신문사에서 기자도 일했는데 신문사 기자분들도 어떤 분들은 나가기 전에 기사 다 썼어 머리에서. 뻔한 거거든.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해봐. 그러고 현장에 나가. 그런 분이 취재하는 게 새로운 게 있을 수 있을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건 안 좋아. 그러니까 항상 준비도 하되 하는 거야. 자, 아프리카 얘기가 또 옆으로 가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방법은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한 윙잇 이제 현장에서 박치기로 풀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내 등골 오싹한 얘기만 그냥 몇 개 골라서 할게요. 우리가 그 콩고라는 데로 갔어. 그때까지는 그 나라가 자이르라고 불렀는데 콩고로 바꿨어. Republic of Congo로. Congo, C-O-N-G-O. 근데 그때가 반군이 막 그냥 설치고 있어. 나라가 엉망일때였어. 뭐 호텔들이 제대로 문을 여는 것도 아니고 워낙 아주 그냥 그런 가난한 시설들에다가 그 자체에다가 그 시스템마저 안 도는 거야. 은행이 문 연 데도 없고. 근데 그걸 나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내가 서울선 PD한테 우리 여행자 수표를 바꿔가야 됩니다. 현금으로. 아니라는 거야. 거기 가서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콩고를 넘어갔어 이제 힘들게 국경을. 웬걸 문을 연 은행이 있나 뭐 외국인이 머무는 호텔 겨우 하나 찾아가지고 방에 들어간 거야. 4층인지 6층짜리 건물인데. 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열흘인지를 있으면서 우리가 전기밥솥을 하나 거기서 밥해가지고 고추장 싸간 것만 갖고 열흘인가를 먹었어. 거기서는 왜 등골이 오싹했느냐. 아침에 내려다보는데 반군들이 지나가고 있는 거야. 이게 뛰면서 뭐라 그러지 그걸? 구보하면서라 그러나? 그래서 뛰면서 가는 거야. 총들 다 메고. 그런데 이 양반이 우리 카메라 찍어준 우리 촬영 감독이 그거를 몰래 화초 뒤에서 숨어서 찍고 있는 거야. 거기서 그냥 얼굴만 하나 올려가지고 위만 쳐다봐서 우리가 찍고 있는 거 보면 우린 그냥 그대로 잡혀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겁이 없었던 거지. 수단을 넘어가는 국경에서는 또 모른 척하고 카메라 끈 것처럼 해놓고 빨간불 없게 반짝하는 거 없게 해놓고선 돌리고 있는데 그거 우리 검사하던 여권이랑 검사하던 친구가 딱 올려다보면서 야, 난 너희 같은 족속들 한두 번 대하는 줄 알아? 저 카메라 끌래? 아니면 우리가 너희들 감옥에 넣을까? 와, 그때도 등골이 오싹하더라. 이거 외국 카메라 기자들은 이런 일 잘 안 해. 우리들이 이런 일을 해, 우리들이. 그러니까 우선 확실한 그런 후티지 자료를 찍어낼 때도 있지만 굉장히 이렇게 좀 위험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이 그런 성향이 좀 있어. 그래서 어쨌든 나하고 접근 방법에 아주 완전히 달랐던 그 서울에서 온 PD는 결국 우린 끝이 굉장히 안 좋았어. 그래서 왜
곡절 끝에 내가 LA 연락해서 돈도 붙여오고, 뭐, 내 후배도 루안다에 그 볼모처럼 모텔에 잡혀 있는 거를 또 구출해가지고 힘겹게, 그래서 나이로비에서 다시 타고, 아이고, 미련 없이 아프리카에 떠나서 여기 또 미주 대륙으로 오려면 암스테르담 공항을 거쳐와야 돼. 근데 또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몇 시간 이제 소위 스탑 오버를 하는데, 거긴 또 공항 안에 카지노가 있더라고, 카지노가. 그래가지고 얼마 남은 거 또 다 날리고, 그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그러는데 공항세를 냈니? 아니, 그런 거면 아예 체크인 할 때 이런 때 내게 하지, 왜 끝판에 가서. 돈은 다 카지노에서 털렸는데. 그래가지고 뭐 힘들게 또 어떻게 크레딧 카드 어떻게 했던 것 같아. 아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LA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있지. 자, 다큐 얘기를 좀 한참 했네. 자, 우리가 영화가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80%가 스토리라고 그러잖아, 스토리. 스크립트. 각본이, 스토리가 좋으면 영화의 성공률은 거의 보장된 거야. 거기다가 캐스팅, 배우들까지 좋다면 사실은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그 영화는 성공 딱지를 붙여도 되는 거지. 스토리가 전부야, 영화의 성공은. 근데 사람들이 스토리 외에 걸로 자꾸 이러다가 영화 결국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요새 너무 많은데, 할리우드에. 자, 그럼 다큐멘터리의 성공 여부는 뭘까? 다큐멘터리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팩터, 뭘 것 같아? 다큐의 성공 여부는 서부야, 서부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미우주항공국 같은데, 뭐 연방의회 같은데 이런 데를 섭외한다. 이 서부에는 말이 번지르르 하고 뭐 아니면 무슨 간판 KBS입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위력이 대단하겠지만 미국에서는 KBS라고 얘기해봐야 그게 무슨 클라우트, 위력이 뭐가 있냐고. 없지. 내가 내 자랑 그냥 조금만 여기다 하자면 내가 섭외를 되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못하는 걸 내가 뚫고 일하는 걸 잘해요. 서부에는 내가 딴 데서도 자주 이런 얘기가 한두 번 나왔을 수도 있고, 서부에는 나의 진지하고 성실하고 간곡하고 순수함이 상대의 마음을 녹일 때만,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던 내 카운터파트, 그 상대방 쪽에 그 나랑 서로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녹이느냐. 그게 전부야. 오만에 티끌만한 오만이 있거나 이랬다가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섭외가 되게 중요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사람들은 미리미리 계획하고, 내가 오스카상 영화, 오스카상 시상식 아카데미 그런 거 들고 미리미리 하고, 뭐 그건 아니라고 치더라도 가령 미 항공우주국이나 뭐 이런 데 연방의회 같은 데는 우리한테 촬영을 허가할 때는 자기네들은 얼마나 플랜을 짜는지 몰라. 어디다가 주차하는 데서부터 어디를 이동시키냐에서부터 몇 사람이 우리를 따라다니느냐, 또 그다음에 인터뷰해 줄 사람들 뭐 시간표대로 쫙 해가지고, 이거 엄청난 사람과 인력 자원과 또 자기네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 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게 섭외가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자, 내가 요 바로 앞에 올린 그 세계는 지금의 형무소,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던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블랙 호크의 생존 비결, 그 다음에 또 많이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형무소야. 내가 요 바로 앞에 올린 초만 오는 형무소. 그거에 그 서부의 뒷얘기가 하나 있어서 자기랑 같이 한번 지금 쉐어해보자. 자, 이제 그때는 우리가 미국의 형무소를 한다. 그럼 어디서부터 이제 풀어가느냐 할 때, 그때 마침 애리조나의 메리코파 카운티라는 행정구 안에 셰리프는 폴리스하고 똑같아. 어느 지역, 관할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폴리스라고 그러고 어디는 셰리프라고 그래. 옛날 말로는 보안관 그런 말이지. 그 셰리프 중에 그 총 카운티에, 그러니까 꽤 큰 지역을 관할하는 총책임자야. 그 치안 안전에.
근데 조 알파이어라는 사람이야. 근데 굉장히 그 자기의 의견이 강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새로운 감옥을 지려면 예산도 막 확보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드니까 군대에서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텐트를 그냥 무료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텐트촌을 만든 거야. 형무소를. 그러니까 그 수감자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캠핑 온 것처럼 흙을 밟을 수 있게 이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강력하게 교도 행정을 좀 바꾼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플레이보이즈나 펜트하우스처럼 성인 잡지들이 교도소 안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리고 커피 먹을 수 있는 커피 없애버리고 그리고 TV 채널 선택권도 없애버린 거야. 그냥 형무소에서 골라서 틀어주는 TV 채널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런 식으로 좀 파격적으로 해가지고 뭐 전 세계 교도 행정 관련자들이 와서 공부하고 뭐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부터 좀 풀어가자 해가지고 이제 전화하기 시작한 게 섭외의 첫 단계야. 이제 다큐의 성공 여부를 가름짓는 섭외의 첫 단계야. 항상 이런 프로세스로 나가는 거지. 뭘 하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아리조나 메리코파 카운티의 셰리프 스테이션에 전화를 이제 넣은 거야. 딱. 그랬더니 홍보를 맡는 사람이 언더 셰리프라고 셰리프 바로 밑에 부 셰리프야. 근데 딱 전화를 했지. 이름은 지금도 기억도 안 난다, 이름은.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I'm representing KBS, 난 KBS를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그래. Korean equivalent of BBC라고 그래. 영국의 그 유명한 BBC. 그러니까 한국판 BBC다. 뭐 이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아주 간곡하고 이렇게 공손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랬더니 그쪽에서 금방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자기를 백곰이라고 부르래. Call me 백곰. 갑자기 내가 What, sir? What? 백곰이라고 부르래. 한국에 주둔해 있다가 그 어느 한 여대생인가를 사모해가지고 연애를 좀 하면서 결혼을 청혼을 했는데 그 처녀의 부모가 뭐 절대 반대한 거야. 뭐 외국 사람이라 그런지.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딸을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느라고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의 매니저를 했었어. 군대가 다 끝나고 나서 한국에서. 그래가지고 체류가 끝나고 나서도. 근데도 결국 허락을 못 받아서 그냥 혼자 미국으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카나다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셨어. 그런데 아이를 그 한 여자분한테 한 엄마가 아이를 11명을 낳은 거 있지. 11명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미 만났을 때는 그 백곰이란 분이 50대였어. 그러니까 아이가 11명이 벌써 다 나온 거지. 그 서울에서의 첫사랑 얘기는 옛날 젊은 시절 얘기고 한국에서 복무 끝내고 얘기고. 그러니까 그분도 내가 반가우셨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섭외가 어떤 때는 이렇게 굴러 들어온 떡처럼 이렇게 잘 풀릴 때도 있단 말이지. 정말 이런 적은 다시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선물로 뭘 준비해 갈까요? 그랬더니 김치를 좀 갖고 오래, 김치를. 그러면서 자기 애들은 자기 집에는 항상 전기밥솥에 밥이 있고 김이 있고 김치가 있어가지고 정 먹을 게 없거나 할 때는 아니면 또 11명 중에 좋아하는 애가 있고 덜 좋아하는 애가 학교 갔다 오면 얘네들이 전기밥솥 열고 밥 떠가지고 김으로 충무김밥처럼 김 말아서 김치랑 먹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웠대. 그러니까 이국 땅 한국에 와서 복무를 하고 한국 여자와의 애틋한 첫사랑을 결혼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 기억 때문인지는 미국으로 돌아와서 카나다 여자분하고 아주 단란하게 사는데 11명의 자식을 낳아서 다 김치를 먹이는 거야. 전기밥솥에 밥을 먹이고 한국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 11명이 딱 두세 살 터울로 쫙인데 와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 나는 내 아이를 원치도 않고 그래서 아이도 없는 사람이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보기는 그렇게 좋더라. 그때 내가 갔을 때 제일 적은 아이가 7, 8, 9살쯤이었고 제일 많은 아이가 뭐 한 20대 얼마쯤이었던 것 같은데 생일 잔치를 전 가족이 나가서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대. 그 돈이 얼마나 들겠어. 아무리 이 사람이 부 셰리프라고 해도. 그리고 뭐 한국의 뭐 관광 대사 뭐 온갖 한국 관련 일도 맡아서 하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국 기업의 홍보도 하고. 다 부수입의 원이 되는 거야. 그래도
13명의 가족이 엄마 아버지랑 11명의 자녀들 다 나가서 먹을 수가 없대. 그래서 생일날은 생일날 주인공, 그 생일 맞은 주인공하고 엄마 아버지가 나가 먹는데 3명만. 그러니까 참 그것도 좋겠어. 그날만은 엄마 아버지를 독차지하는 거야. 한 2-3시간은 적어도. 근데 참 그래서 내가 내 KBS 경비로 저녁 사드렸어. 다 나오라고. 근데 2명은 못 나왔더라. 무슨 약속이 있어서.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마워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고마워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고마워하십시오.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스테이션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있지. 와, 얼마나 도와주는지, 얼마나 발벗고 도와주시는지. 그래서 봤잖아요. 그 앞에 거 여자 감옥, 그 점심 식사하는데 이런 거 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 왜인가 하면 걔네들이 확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워낙이 감시 요원이 택없이 상대적으로 적거든. 그 형무소 직원들이.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고마운지. 그러니까 이 부셰리프의 마음을 빼앗았던 그 처녀분께 나는 고마운 거야. 작품이 이렇게 잘 되는 걸 다 도와주셨으니까. 헬리콥터도 타게 해주고, 얼마나. 그래서 이렇게 작품이 잘 나온 거야. 자기 봤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아리조나를 갈 때, 그때 김치 사갖고 오라고 그러셨을 때, 내가 김치를 몇 병을 사갔을 것 같아. 굉장히 좀 무거운 그 큰 대짜 유리병, 그런 걸로 한 거의 10병을 사갔어. 거의 10병을. 이건 내 자랑 떨거는 게 하나도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때는 감사한 만큼 정성으로 고맙다는 뜻을 표현해야 돼. 말로는 되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감사의 표시는 보잘것없는 걸 드린다? 그건 자기의 감사에 직결되는 문제거든. 감사의 정도가. 잔소리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자, 그때 그분이 또 도와주시고 그래가지고 그 텐트촌 같은 데니까 밖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거기 수감인들하고 자유롭게 얘기했어요. 자기 후리지 봤잖아.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자기한테 꼭 같이 쉐어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런데 그 안에선 구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야. 마약, 여자, 술, 다 가능하대.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시스템이 썩었다는 얘기겠지. 아니면 그냥 약간 눈 감아 주거나.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느냐? 가장 심각하게 중요한 게 뭐야? 마약 같은 거를 어떻게 밖에 있는 사람이 수감인에게 전달하느냐? 그랬더니, 그 마약 봉지에다가 그냥 감옥 안에서 받을 사람 이름만 딱 적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담 안으로 던지기만 하면 된대. 텐트촌이니까 담장도 그냥 어느 정도만 올라가 있단 말이야. 그 담장 너머로 그냥 던지는 거야, 무작정. 그 감옥 안으로.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받는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가느냐, 중간에 어느 놈이 자기가 차지해버리거나 좀 떼어내고 이러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그럴 염려 하나도 없대. 그거 손댔다간 죽는데, 그냥. 그거 손댔다가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써있는 이름의 주인공이 그 안에서 세력 있는 또 두목일 테니까 그 사람 이름이 쓰였겠지. 그러니까 아무나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도 감히 그거를 중간에서 어떻게 슬쩍 할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약, 드럭, 운반이 너무 쉬운 거야. 담장 안으로 던지기만 하면 돼. 이름 써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자, 우리가 오늘 좀 다큐 얘기를 오래 했다. 우리 슬슬 결론을 짓까? 그 타임스 광고든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광고든가에 그런 게 있었어. Every life is a movie. Every life is a movie. 우리 각자 모두의 삶은 다 그 자체로 영화라는 거지. 말 되잖아. 영화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큐야, 다큐. non-fiction. 우리는 완전히 다큐야. 논픽션 다큐야. 우리 각자가 기획하고 작가고 감독이고 주연하고 다 해. 우리 개인의 다큐를. 자기가
성숙하고 싶으면 자기의 지나온 삶을 남의 영화 보듯 잠깐 비껴나서 볼 수 있어야 해. 객관적으로. 이고에 갇히면 안 되고.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아우 참 나도 웃기는 짬뽕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해. 그래야 스스로를 보는 게 훨씬 쉬워져. 우리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의 진면목,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고, 보고, 느끼고, 그러고 이 생을 마감하는 분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 자기 생각엔. 정말. 남들은 다 잘 봐, 우리. 넌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 바깥은 잘 봐. 그런데 자기 자신을, 남의 다큐, 남의 영화는 다 잘 보는데 자기 다큐, 자기 영화. 못 보는 사람들 대부분이야. 슬쩍 보거나 보고 싶어 하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 보는 방법도 모르거나. 그런데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애가 이 지구의 생을 마감한다면 그거 좀 안타까운 일 아니야? 그런데 자기의 진짜 면목을 보지 못하고 이 지구의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가 될 것 같아, 자기 생각엔. 아무리 줄여도 반 이상이야. 우리 중에 자기의 진면목을 보고 가는 사람은 반이 안 돼. 자기의 지나온 삶을 남의 영화 보듯 객관적으로 좀 비껴나서 보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자기를 알고 그래서 지금 나를 알면 우리의 미래의 삶도 우리에게 예고편처럼 보이게 될 거라고. 그리고 누가 그랬지? 그때 그의 오늘을 보면 그의 내일이 보인다. 이거 미안. 내가 설교 쪽으로 갔네. 다큐 얘기하다가. 그래. 내 얘기를 좀 한참 한 것 같네. 오늘 왔다 갔다 얘기했는데 자기가 재미없지 않았기를 바래. 그래. 우리 그럼 다음에 또 얘기할 때까지 잘 있어. 바이.